네, 안녕하세요. 23번째 노조가 만난 사람 산업부의 민지숙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MBN 산업부 유통팀 출입하고 있는 민지숙이라고 합니다. 유통팀이면 주로 어떤 백화점이라든가? 네, 백화점, 화장품, 호텔, 여행, 좀 일상 생활에 관련된 경제 이슈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회사에 입사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네. 1년 10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도국에 있는 기자 중에 제일 막내 기수인 거예요? 아니면 그 윗기수인 거예요? 막내 기수가 한 기수 있고요. 네. 지금 바로 윗 기수. 그 윗기수. 24기. 네. 어쨌든 지금까지 노조가 만난 사람에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는 최저연차 이신 걸로 네.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좀 보시다시피 또 이게 카메라가 한 대 더 있습니다.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 민지숙 기자가 직접 가져오신 이따가 이제 국민보고대 설명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이것도 녹화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따가 두 가지 버전. 측면도 중요하죠. 네. 어쨌든 그 민지숙 기자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노보를 만들면서 이제 신입조합원 소개하는 란이 있었잖아요. 그 란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증명 사진을 보내주는데 민지숙 기자는 무슨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참 특이하다,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그 카카오톡 프로필 이렇게 넘기다 보면 뭐 그거 있어요. 그 있잖아요. 그 할로윈 네. 얼굴에 이제 무서운 분장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뭔가 약간 취미 활동이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걸 좋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평소에 있나요? 뭐 클라이밍이나 서핑이나 좀 주말에 노는 걸 좀 좋아하는데 그 노조 사진은 저를 다 모르는 분들이시니까 처음 만난 사이에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를 좀 드러낼 수 있는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증명 사진이 되게 가짜같이 나와서 그래요? 증명 사진이 본인 아닌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운동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재밌는 거예요. 클라이밍이면 어떤 거? 그냥 이제 실내에서 하는 네네네. 그런 거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특이한 그런 취미 활동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네. MBN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그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노조 사진이나 프로필 사진 보고 말씀 주신 선배들 많이 계셔서 클라이밍 동아리? 네, 뭐 여러 가지. 동호회를 만드세요. 만드시면 분기별로 지원금도 나오고. 얼마나 나오나요? 크게 만들면 50만 원. 그러니까 반기별로 1년에 상반기에 50만 원, 하반기에 50만 원. 그래서 1년에 100만 원까지도 지원금을 줘요. 그 야구부, 농구부, 축구부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클라이밍 동아리도 물론 대신 이제 관리부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거. 의외로 좀 깐깐하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어제 저희 이제 국민보고대회가 끝났어요. 이 방송이 릴리즈되는 시점은 좀 더 지나가겠지만 이 국민보고대회라는 게 우리 회사에서 이 매경이 하는 국민보고대회가 있고 MBN이 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같이 한 건가요? 아니죠. 이번에 MBN이 한 거죠? 네네. 이 국민보고대회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파견을 가끔 가고 뭐 그러긴 하는데 또 우리 조합원들이 잘 모르는 또 연관돼 있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제가 백과사전적인 정의로 얘기를 드리면 대한민국을 지식사회로 도약시키기 위해 매경 미디어그룹은 개국 기념일마다 대한민국 위기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성장 어젠다를 제시하는데요. 이게 신문에서는 매년 해왔던 행사인데 MBN 방송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가 2회째를 맞이한 행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국민보고대회 팀에 파견 갔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팀원 소개 좀 해주시죠. 김수영 선배가 전 기자협회장이셨던. 네, 맞습니다. 팀장으로 오셔서 얼마 전에 셋째가 태어난 와중에 진짜 다둥이 아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신 거. 네, 그래서 처음으로 어제 태어난 아들이랑 같이 잠을 자셨다고 태어난 지 2주가 넘었는데 그럼 그동안 거의 집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인 건가? 그건 아닐 텐데 어쨌든 그래서 같이 재워준 게 어제 처음이었다. 네, 그거랑 저희 정경훈 연구원님이랑 신지선 연구원님 저는 오셨고 저희가 최초로 편집국에서 송민근 기자가 파견을 오게 돼서 그 매경에서 1호 파견했다는 기자.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5명이 준비를 최은수 국장님이랑 계시고 그 국민보고대회에서 뭔가 이렇게 아젠다를 우리나라 경제에 나아갈 방향, 뭐 아젠다 이런 걸 제시하시는데 올해는
올해는 뭐 중국에 관련된 내용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예고 기사는 봤거든요. 네네. 주로 어떤 아젠다를 제시했나요? 올해가 중국 이제 등소평 때 개혁 개방한 지 딱 40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중국의 도약 발전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은 중국에 거의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이 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 변화에 좀 대응을 하고 있는지 위기감을 또 심어주고 어떤 변화가 또 필요한지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주제로 했습니다. 뭐 누구 외부인을 불러와서 뭐 석학들의 얘기를 듣고 뭐 이런 형식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 우리가 스스로 발표하는 건가요? 산업연구원이랑 인천대학교에서 각각 두 구의 연구서 보고서를 받았고요. 그 기반으로 저희가 10분의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나름의 어떤 어젠다, 나아갈 방향 이런 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산업 구조가 비슷하니까 네네. 추격되는 뭐 자동차나 조선이나 그런 분야가 어렵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 네.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 앞으로 나온 것 어떻게 중에 나아가야 한다. 요거 하나 이렇게 투자 정보랄까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사실상 저희가 다 밀리고 있어요. 아. 5년 안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앞서고 있던 기술 분야에서 다 중국이 우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분야를 저희가 1등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전략이 사실 무의미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어떤 큰 성장에 발맞춰서 틈새 시장, 엄청 큰 시장 중에 우리나라 강점을 갖고 있는 어떤 작은 분야에 있어서 일단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좀 기회로 삼자 뭐 이런 정도 대안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더 보고대회 열심히 영상을 보시면 네.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힘든 걸로 아니, 진짜 힘든 상황인 걸로 저희가 맞아요. 계속 회의를 했는데 우리도 뭐 어렵습니다. 중국 방송한테 먹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말이 안 통하니까 다행히 그러진 않겠죠. 그 민 기자가 어쨌든 처음에 오셔서는 사건팀에 있으셨고 네네. 그다음에 산업부로 가신 거고 맞습니다. 그럼 이제 1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근무하면서 MBN에서 했던 취재 경험이나 담당해서 썼던 기사나 네네네. 사건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거. 야 이건 참 기억에 남았다. 의미 있는 보도였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산업부에 처음 부서 이동을 해서 썼던 기사가 성인용품점들이 이제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나오게 됐다. 요즘 그렇죠. 네, 그런 뉴스였고 그 다다음번에 다뤘던 게 생리컵에 관한 맞아요. 이슈였어요. 그것도 이슈가 됐었죠. 그게 정보 전달도 되고 요즘 사람들이 그런 분야에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뉴스에서 사실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방송 뉴스가 다루기 좀 부담스러운 주제인데. 네, 사실 신문보다도 방송에서 또 다루기 어려운데 그걸 제가 다루면서 취재 과정에서 스스로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나 또래가 관심 있는 주제로 물론 검찰, 경찰, 기업 중요한 이슈들, 큰 이슈들이 많지만 그런 좀 일상생활에 밀접한 이야기로 사회 변화를 다룰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밌었겠네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회사 공채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있으면 12월 초가 되면 이제 새로 뽑히는 신입 기자들이 또 들어올 텐데 네. 아마 최종 면접 앞두고 있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MBN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어쨌든 이렇게 저연차 기자로서 이렇게 지금 현재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 그 언론사 준비생들이랄까 혹은 MBN 입사를 희망하는 예비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해주고 싶은 꿀팁, 조언. 제가 조언이나 꿀팁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저 혼자 건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절대 들어오지 마라. 웬만하면 딴 데 가라 뭐 이런 건가요? 근데 동기들보다 좀 빨리 부서 이동도 했고 기자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좀 더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서 입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회사에서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계속 생각을 하시면 들어오셨을 때 좀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해외 출장도 갔다 네, 오시고 싱가포르 맞습니다. 때도 다녀오셨죠?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 취재 다녀왔고 생중계도 많이 했고. 이번 보고대회 준비할 때도 영상이 따로 필요해서 중국 선전에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송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서 그런 걸 즐기시는 분들은 만족도 200%일 거라고. 맞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고. 네. 자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마무리하시죠. 일단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워낙 하도 안 나오셔서 할 수 없이 민지숙 기자까지 제가 동원했습니다. 네, 지금 다 이렇게 나오고 제가 마지막인 거죠. 네. 리스트 제 위에 있던 건 다 빠지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번에
주신 그 상품권으로 정말 맛있는 와인과 음식을 잘 먹었다는 감사 인사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이 내신 돈으로 네.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송구합니다. 이제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부의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